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 부분, 구분소의 대상이 됩니다.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 전유 부분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는 것, 즉 자동 취득으로 기억하시고,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 그러면 전유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주가 가면 종도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 요하지 않는다. 아파트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만 승계합니다.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고요. 또 공용 부분의 연체료 승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일체성. 지금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 종 관계에 있을 때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 요 주종 관계는 절대 분리 처분 금지. 절대적 일체성. 그런데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이 종, 이 경우는 상대적 일체성. 규약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것. 담보 책임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요. 공용 부분은 용자가 나옵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것. 의결기관입니다. 관리단 집회,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 사실. 집행기관은 관리인입니다. 이 관리는 구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데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그러면 집행기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기관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세 가지를 스토리 기억하세요. 의결했으면 집행하고 집행했으면 감독한다는 것. 재건축 결의 5분의 4 숫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7번 틀린 것.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원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감독기관 둘 수 있다. 옳은 지문. 동원의 2번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해야 되고요. 세 번째 관리인, 집행기간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네 번째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각 구분 소유자입니다.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다섯 번째, 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입니다. 이 집행기관 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기관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여기가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5번이 틀린 지문. 98번 집합건물법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요거는 승계하는 게 맞겠지만 뒤에 연체료까지 승계하지는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이게 줍니다. 주된 부분의 처분, 압류 등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 종이죠. 그럼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세 번째, 공용 부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성질상,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과 다음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 원래는 전유 부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때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 아니죠. 구조상 당연 부분은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여기가 틀렸고. 네 번째 거,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으로 신축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됩니다.
다섯 번째, 단체죠.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에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사실. 5번이 정답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명의신탁 일반 관련돼서 명의신탁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무효인 경우는 해지란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만 해지란 말을 쓰죠. 탈세 목적이 없는 종중, 배우자,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해지란 말은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 명의신탁이 무효, 유효 관계없이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합니다. 실명법 문제에서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네 번째,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전형, 갑하고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 해가지고 혹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특징 명의신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라는 사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내용.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예를 들겠습니다. 갑하고 병하고 매매해서 등기가 갑한테 넘어야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 체결해서 이 등기가 갑의 등기를 생략하고 을로 넘어가는 경우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 그리고 이 수탁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결국은 병이란 사실이죠. 다만 신탁자 지금 갑입니다. 매수인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번째,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갑이 대금 3억을 예를 들어서 을한테 제공해서 을이 수탁자가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가 을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매도인이 병이 선이라 한다면 수탁자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될 것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다. 이 선이 악이 판단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자는 매도인이 될 것이다. 중간 생략형이 나오든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맞히셔야 합니다. 문제 봅니다. 99번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반에 관한 얘기. 기업 탈법 목적이 없다면,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로 나옵니다. 요거는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만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각자
소유권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등기부상은 공유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제기해서 구분 소유적 공용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옳은 지문. 디귿의 키워드는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불법 원인급여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칙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강박, 강탈, 비명,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사실. 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제3자는 서랍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원칙. 옳은 지문. 정답은 4번. 니은, 릴. 100번. 갑은 을수의 엑스터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시대 약정한 친구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로 을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서 등기가 병 명의로 맞춰졌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즉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명의신탁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 등기 무효, 명의신탁도 무효. 1. 병 명의의 등기 무효. 동그라미 2번. 그렇다면 이 등기가 무효면 소유자 을은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을이므로. 세 번째,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직접은 안 되지만 을을 대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 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 병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정, 명의신탁 약정 알았다 하더라도 정은 병으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연결된 정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서랍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핵심 이론과 백선을 살펴봤고 곧 실전 동영이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백선, 실전 동영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전 동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